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덕 선생님 박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 추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편에서 우리 이미 학습했었죠.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빈칸을 채워 도덕 추론을 완성하시오. 도덕 원리, 사실 판단 재료로 주어질 거고요. 이 도덕 판단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을 떠올리면 되죠. 일단 문장을 두 개로 나눴어요. 주어부와 서술부. 주어의 덩어리와 서술어의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고요. 선생님은 지금 임의로 선을 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주어 덩어리고 어떤 게 서술어 덩어리인지 가보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은 옳지 않다. 도덕 원리고요. 사실 판단,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이다. 자, 이때 겹치는 부분들 날리고 남은 부분들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래로 불러봤잖아요. 뒷도덕 원리, 앞사실 판단, 판단, 도덕 판단 됐네. 응? 이 노래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강의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세요. 지금 조회수 올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도덕 원리의 뒷부분이 내려오겠죠. 뒷도덕 원리 그대로 내려주세요. 옳지 않다. 집단 따돌림은 앞사실 판단 그대로 내려주세요. 집단 따돌림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도덕 판단 됐네. 시험 시간은 한정적인데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겹치는 부분을 날리고 남은 부분을 합치면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노래를 해본 거였죠. 뒷도덕 원리, 앞사실 판단 그대로 내려주면 도덕 판단 됐네.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기출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워 도덕 추론을 완성하시오. 좋아. 판단, 도덕 판단. 어이? 도덕 판단이 이미 적혀 있죠. 네. 기출 변형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도덕 원리를 채워 넣는 문제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쉬워요. 보세요. 뒷도덕 원리. 도덕 원리의 뒷부분이 도덕 판단의 서술부를 이루고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아까는 내렸잖아요. 거꾸로 올려주세요. 자, 옳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나머지 한 칸 남았습니다. 요거 뭐게요? 네. 대각선 보세요. 얘네 겹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였잖아요. 자, 친구를 돕는 행동이다. 요거를 주어부의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친구를 돕는 것은. 그죠? 두 번째 문제도 해결.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워 도덕 추론을 완성하시오. 오잉? 이번에는 뭐 채워야 되죠? 가운데 사실 판단에 구멍을 뚫었네. 앞사실 판단. 여기 올라가겠죠? 가볼게요. 이유 없이 지각을 해서는. 그 다음 이 부분 뭐였어요? 아까 대각선 보세요. 도덕 원리의 주어부를 보고서 그대로 사실 판단의 서술부로 바꿔주면 되겠죠?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이유 없이 지각을 해서는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말이 이상해요. 외국인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이유 없이 지각을 해서는 교칙을 어기는 것이야.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어의 원어민입니다. 요거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유 없이 지각을 하는 것은 교칙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도 해결! 4번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출 변형인데요. 가볼게요. 문장은 꼭 두 개 등장할 겁니다. 이런 패턴은 이래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그것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다. 두 번째 문장. 요거 시험 시간은 한정돼 있다. 또 효율적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말해줘도 되나? 아, 이거 아니야. 말해줄까요? 말해줄게요. 굉장히 대단히 높은 확률로 첫 번째 문장이 도덕 판단입니다. 써볼까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나머지 빈칸 채우는 거. 뒷도덕 원리, 도덕 원리 뒷부분이었죠. 요거 올려줄게요. 옳지 않다. 앞사실 판단, 사실 판단의 앞부분이었죠. 올려볼게요. 그대로.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짠! 해결!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도덕 추론을 완성하시오. 아까 4번과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빈칸이네요. 우와, 다 채우래. 걱정 마세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 두 개가 주어지면 첫 번째 문장은 뭐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도덕 판단.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됐죠?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뒷도덕 원리 올라갈게요. 안 된다. 앞사실 판단. 도덕 판단의 앞부분은 사실 판단의 앞부분이었죠.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해서는. 자, 이제 뭐 남았어요? 겹치는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문장 두 개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도덕 판단이라고 했고요.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은요, 요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만나 한번 채워볼게요. 공중도덕을 어기면, 이거 왜 어기면을 했어요? 어기는 행동이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기는 행동이는 이런 말 안 해요.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돼요. 자, 공중도덕을 어기는 행동 이하를 서술부로 바꿔볼게요. 가볼게요. 공중도덕을 어기는 뭐 행동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읽어볼게요. 문장이 자연스러운 거 한 번 더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공중도덕을 어기면 안 된다. 오케이, 쿨.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해서는 공중도덕을 어기는 것이다. 요거 약간 어색하다. 바꿔볼까요? 자,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은 공중도덕을 어기는 것이다. 컷. 두 개 등장하네. 아, 이거 아까 전에 바꿔놓을 걸. 행동이다. 자, 읽어볼까요?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은 공중도덕을 어기는 행동이다. 오케이, 쿨. 좋아요. 다섯 번째 문제도 해결.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보면요, 좀 막막하실걸요? 보세요. 우왔다. 이거 지문이 몇 개요? 이거 문장이 두 개가 아니라,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덕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런 스타일로 출제했다. 항상 탈출구,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볼게요. 다음에서 A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빈칸을 채워 도덕 추론을 완성하시오. 지문. A는 하고 싶은 게임이 생겼다. 그 게임은 구매 비용 5만 원이 필요했고 용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고 불쌍해라. 며칠 뒤에 그 게임이 유출되어 무단 배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토렌트 같은 그죠? 파일 공유를 통해서 유출됐네요. 검색해보니 정말로 무단 배포된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무료라는 소리에 A는 잠깐 고민했지만 A는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아,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빈칸은 마찬가지로 다 채워야 되네요. 이때 읽는 방법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시험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 지문에 처음부터 보지 말고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세요. 왜냐? 도덕 교과서든 도덕 시험 문제든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지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갈수록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볼래요? 자, 첫 번째부터 읽는다. A는 하고 싶은 게임이 생겼다. 어쩌라고? 그죠? 근데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도덕 원리가 등장했네요. 바로 적어주는 거예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무단 배포된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왜 안 했어? A는 무슨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단 배포된 게임을 받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가 해낸 사실 판단이죠. 무단 배포된 게임을 내려받으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뒷도덕 원리. 도덕 원리의 뒷부분이 그대로 내려오죠? 안 된다. 앞사실 판단. 사실 판단의 앞부분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무단 배포된 게임을 내려받으면 안 된다. 응용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잘했어요. 해결!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우와, 이거 끝판왕이에요. 응용의 끝판왕. 자그마치 A와 B 둘 다의 도덕 추론을 저 지문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는 어디 있다? 지문에 있다. 도심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자수한 범인이 폭탄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자, 지금 형사 A와 B가요, 도덕 추론을 완성할 건데요. 범인을 잡아왔어요. 지금 자수했죠. 내가 시한폭탄 설치했어. 근데 폭탄 어디에 설치했는지는 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폭탄 터지잖아. 만약 이 폭탄이 터진다면 많은 시민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형사 A는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문을 해서라도 빨리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형사 B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은 안 된다고 한다. 자, 요런 지문은요,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B부터 가보겠네요. 그죠? 형사 B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은 안 된다. 형사 B의
추론의 과정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권을 침해하는 거 뭐라고요? 안 된대요. 가볼게요.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됐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사실 판단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문장을 통해서. 자, 고문은 안 된대요. 근데 고문은 왜 안 돼요? 이거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라는 정보를 B는 습득을 한 거죠. 가보겠습니다. 고문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뒷도덕 원리 앞사실 판단 가볼까요? 뒷도덕 원리, 도덕 원리 뒷부분 안 된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사실 판단, 고문은, 그죠? 합치면 고문은 안 된다. 그래서 형사 B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문은 안 된다. 됐죠? 그 다음 형사 A입니다. A는요,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문을 해서라도 빨리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이 A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뭡니까?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뭐다? 옳다.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 옳다. 그죠? 적어보겠습니다. 도덕원리.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옳다. 고문을 해서라도 빨리 자백을 받아내야 된대요. 왜?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 고문을 하는 행동은요, 자백을 받아내는 행동은요,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다. 그죠? 채워볼게요. 사실 판단이 이 사람은 길겠네요.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옳다. 뒷도덕 원리 내려오겠죠. 옳다. 앞사실 판단 가볼게요.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그죠? 가볼게요. 내려올게요.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됐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아마도 이런 시험 문제 유형은요, 배점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량의 연습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훌륭하게 해결! 자, 여러분에게 오늘 도덕 추론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덕 추론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잘 행동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덕 추론 문제도 잘 푸시고 도덕 추론 시험 문제도 100점 맞으시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도덕적인 행동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덕 추론을 활용해서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